자, 오늘은 아약스에서도 선수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스, TIPS에서 S에 해당하는 스피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스피드는 러닝 벨로시티, 뛰는 속도, 내 몸을, 내 신체를 움직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고요. 이 축구에서 이 람피니니 선생님과 그렉슨 선생님의 비디오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총 축구에서의 움직임을 6개로 구분을 하셔서 비디오 분석을 하셨어요. 조깅은 이렇게 나오고 러닝, 하이스피드 러닝, 스프린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속도는 트레드밀의 속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죠. 근데 보시면 이 두 분이 설정한 이 속도는 탑 클래스, 유럽에서 뛰는 탑 클래스 선수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은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나 유소년에게는 적절치 않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러닝과 하이스피드 러닝 그리고 스프린팅, 이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가 궁금한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브라운 리 선생님이 스피드 능력은 이렇게 총 3가지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스피드 지구력은 최대 속도는 그 출발 속도 또는 가속도. 자, 그러면 이 3가지를 어떻게 향상을 시키는가가 궁금한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궁금한, 그럼 이 스피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운동선수들에게. 그래서 보시면 저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자세,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낼 수 있는 파워 향상 트레이닝이 있겠죠. 그럼 이 2가지 중에 일단 자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점은 제가 바이오메카닉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내용만 정보 전달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얼굴을 가려드리고 우선 보시면, 달리는 자세의 무게중심 밑에서 풋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제 디뎌지는 발에 다리의 관절들이 굽혀져 있는 상태가, 적절히 굽혀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힙이 플렉션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무릎도 플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발목 관절은 도시 플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좋은 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밀어내는 뒤에 다리를 보시면 일단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굽혀져 있던 이 3개의 관절이 펴지면서 몸을 밀어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목은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레더 스톱 할 때 강조하는 팔의 스윙은 팔꿈치가 90도가 굽혀진 상태에서 앞으로 손이 나올 때 어깨 높이만큼 올라가는 그런 스윙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축구를 위한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꼭 신경 써야 되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저의 의견을, 아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축구는 일단 달리는 동작이 많이 일어나지만 뛰어오르는 동작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속하는 동작도 일어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속을 하는, 이런 방향 전환을 할 때 일어나는 감속의 동작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부상과 내전근의 부상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다냐? 뒤로 뛰는 동작도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옆으로도 뛰어요. 자, 이렇게만 봐도 직선 스프린트 스피드가 좋다고 축구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내가 달리기 자세를, 스프린트하는 자세를 교정을 해서 스피드 향상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스피드 향상을 위해서 자세 교정을 하겠다 하는 시간이면 차라리 저는 그 자세를 교정하기보다는 축구 연습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스피드 향상보다는 레더 스텝을 통해서 이 풋스피드, 짧은 스텝의 풋스피드를 향상시키는 레더 스텝을 더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민첩성, 어질리티를 향상시키는 데에 더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세 교정을 받아서 스피드 향상을 시키고 싶다. 이런 것은 구독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파워 트레이닝. 자, 파워 향상을 통해서 내 폭발적인 움직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일단 내 스피드를 위한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파워가 좋아야겠죠. 또 그에 맞는 상체의 파워도 가져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 파워 향상을 통한 이 스피드 세 가지의 능력 중에 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내가 발현할 수 있는 최대 속도, 내가 낼 수 있는 스피드가 향상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 몸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가속도, 그리고 서 있다 나갈 수 있는 출발 속도가 향상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워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스피드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스피드를 위한 파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과 해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